그러면 일단 탈분국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탈분국이 다 됐으면은 잠시 동안의 불운기가 지났다가 다시 재분국이 돼야겠죠. 재분국은 심방해 재분국, 벤트리클의 재분국이 다 있을 텐데 에이트리움이 재분국되는 시기는 벤트리클이 탈분국되는 중간에 일어나요. 우리가 그러면은 에이트리움의 탈분국 2번이랑 2번으로 나타나는 전기들을 말씀드렸고 심실의 탈분국으로 나타나는 5번의 탈분국이 있는데 심방 같은 경우는 세포수도 심실에 비해서 많나요, 적나요? 훨씬 적겠죠. 그 다음에 당장에 해부해봐도 다 알잖아요. 심실이 훨씬 크잖아요. 심방은 쬐끄맣고 근육도 별로 없고, 그렇죠? 두 번째로 심실은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전류가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이 많은 양의 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가요. 근데 심방은 훨씬 적은 양의 세포가 훨씬 천천히 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탈분국이지만 심방의 탈분국 같은 경우는 더 긴 시간에 적은 수의 세포가 움직이기 때문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고 파가 심실이 탈분국할 경우에는 훨씬 많은 양의 세포가 훨씬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형태, 높고 날카로운 형태, 양성파나 음성파를 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방의 P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심실이 만드는 QRS파는 보통 이렇게 뾰족하고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분국이 일어나야 되는데 재분국 같은 경우는 심방의 재분국은 심실이 탈분국하는 중에 일어나요. 그러면 심방의 탈분국보다 재분국의 파는 더 약한데 심지어 심실의 탈분국이랑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조그만 파가 하나 있을 텐데 그 파가 심실의 탈분국파 때문에 묻혀서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워낙 큰 게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얘가 있어봐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실의 재분국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저도 원리는 잘 모르지만 심실이 재분국을 낼 때는 에이펙스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탈분국대의 방향이랑 정반대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재분국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느 유도에서 보든 간에 탈분국은 이 방향으로 오는데 재분국이 이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리드 2로 그리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유도 입장에서 봤을 때 탈분국이 다가와서 양성파를 그렸던 리드라고 치면은 재분국은 역시나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멀어지잖아요. 무조건. 그럼 얘 입장에서는 무조건 양성파예요? 음성파예요? 양성파예요. 그러니까 심실의 재분국 때문에 나타나는 T파 같은 경우는 보통 QRS랑 같은 방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심실의 재분국이 탈분국과 달리 번드브랜치한 퍼킨즈 5를 안 타니까 당연히 훨씬 느릴 겁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해도 불구하고 심방에 비해서는 훨씬 세포수도 많기 때문에 P파에 비해서는 T파가 더 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파가 심방에 탈분국이 있고 AV 노드가 딜레이하는 동안이 사이에 있는 PR 인터벌이 되고 그 다음에 심실의 탈분국, 특히 이 부분, 이 강한 파워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QRS파로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가 탈분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길고 뾰족한 파가 나타나게 되고요. 심방의 재분국은 심실의 탈분국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파가 묻혀서 안 보이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심실의 재분국은 정상이라면은 탈분국이랑 심실의 탈분국이랑 정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유도에서 보든지 간에 QRS랑 같은 방향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뒤집히면 문제가 있는 거죠.